오늘은 태극기와 관련한 두 개의 글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2일은 140번째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 생일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박정호 수석논설위원회 5월 23일자 칼럼인 140번째 태극기 생일 제하의 글에 나옵니다. 사진의 태극기는 현재 우리나라 용산에 위치한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가로 6.1cm, 세로 3.8cm의 크기로 명암보다도 작다고 합니다. 칼럼에서 밝힌 바로는 이 태극기가 한국 최초의 국기인 셈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태극기의 도안자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조선과 미국 간에 최초로 맺어진 1882년 조미조약에서 미국 측 대표로 나온 미국 해군 제독 슈펠트라고 합니다. 슈펠트가 조선 측 대표가 지니고 온 태극기를 보고 직접 그린 것을 미 해군에 보내 그 이후 그 태극기가 역사자료로서 미의의 도서관에 보관되어져 온 것입니다. 이 태극기는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가 2017년 미의의 도서관에서 우연히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태극기 자료는 미 해군이 19세기 세계 각 나라와 국교를 맺으면서 확인된 49개국 국기를 소개하기 위해 1882년 7월에 만든 책자인 해양국가의 깃발에도 게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자는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은 지 불과 2달 만에 나온 자료입니다. 슈펠트가 조미조약 체결 날짜인 1882년 5월 22일 도안한 이 태극기는 이보다 더 오래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기의 탄생을 공식화한 역사적인 자료인 셈입니다. 즉 태극기가 최초로 확인된 날짜이기에 태극기의 생일이라 부를만 합니다. 따라서 조미조약을 맺은 1882년 5월 22일 이후인 9월에 일본 수신사로 파견된 박용효가 일본으로 가던 배에서 처음 우리나라 태극기를 그렸다는 기존 학설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시대의 자료 중에 태극기 창안 관련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기에 태극기의 실체가 확인된 1882년 5월 22일을 잠정적으로 태극기의 탄생일이라 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미국과의 수교 날짜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을 기념해 칼럼 글이 나온 듯 합니다. 이 글을 쓴 박정호 수석논설위원은 말미에 태극기와 관련해서 하늘과 땅, 물과 불, 네 개가 어울리며 역동과 통합을 동시에 구현한 태극기에서 한국사의 미래의 실마리를 찾아본다라며 글을 맺고 있습니다. 박정호 수석논설위원은 태극기 탄생의 경과 과정을 자세히 밝히기는 하였으되 정작 그 태극기에 있는 도안, 즉 주역의 개와 태극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는 듯 합니다. 또한 박 의원은 역동과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으나 이 역시 두루뭉실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에 한국사회 대간에 실린 관련 글을 참고 삼아 소개합니다. 한자 한문 인문학으로 본 한국사회 대간 제1장 왜 정체성인가 한국인의 두 얼굴 챕터의 7번째 글이다. 제목은 역동성과 이중성의 정체성이다. 맹목적, 돌진, 물불 안 가리기를 통한 성장과 번영이라는 글 제2장에서 다루었다. 이치를 따지지 않는 한국사회의 실상을 다루고 있는데 원리와 이치가 합리성과 원리 원칙에 바탕한다면 원리와 이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원리 원칙에 충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에 한국에 대해 철학국가라고 분석한 일본인 저서가 있다. 철학은 이치와 원리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적이다. 영국인의 저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의 제목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해방 후 근현대사를 보면 남한은 세계가 경탄에 맞지 않는 업적과 성과를 이룩한 나라이다. 오늘날 선진국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북미 국가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을 꼽는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있다. 이들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면 이치와 원리 원칙, 즉 합리적 규범과 질서가 잘 지켜진다는 점이다. 소위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라는 의미다. 물론 선진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중진국 수준의 유럽 국가와 기타 후진국들 중에도 오랜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사회 공동체 규범과 질서가 안정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극심한 격동과 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이중성을 띠거나 자기 모순적 현상이 많다는 뜻이다. 이는 역동성과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측면에선 칭찬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덕이 심하거나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점에서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흔히 역동성, 한자로는 힘력, 움직일 동, 성질성, 영어로는 다이나믹, 기질이라고 하는데 역동성의 속성 자체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역동성은 안정된 사회와는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 이치와 원리 원칙에 기반한 안정성이나 합리적 시스템 방식과도 잘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 유달리 편법, 위법, 불법, 탈법, 초법 등의 일탈 행위가 많은 배경이다. 그 점에서 역동성에는 어떠한 일을 맞이하여 힘있게 움직여 나간다는 맞이할 역, 움직일 동, 성질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역동성과 역동성을 두 단어가 발음이 같고 그 뜻을 취합해 복합적으로 쓸 때 비로소 역동성이란 단어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 오랜 전통과 역사는 사회 발전, 즉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등등의 과정에서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상전벽해처럼 바뀌는 것 같으나 실상 내면으로 들어가면 기질과 행태, 의식 등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지닌다. 유교나 불교나 도가 등과 농경문화에 기반한 황하문명권인 중국과 한국, 일본이 그러하며 헬레니즘, 히브리즘과 유목문화에 기반한 서구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이 그렇다.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빙속 스케이트 선수들이다. 한국은 종합 순위 7위를 하였으며 이 선수들의 훈련복의 무늬가 태극기의 주역의 계이다. 이들 나라들이 앞서 언급한 선진국의 나라들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로서 외형적 모습들에서는 비슷하나 문화, 예술, 사회 규범 등에서는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묘한 경우다. 한국인 특유의 두 역동성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를 거친 지난 한 세기 동안의 변화의 속도와 양을 따져보라. 그 이전의 한반도 역사 전체를 넘어설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민족에 내재해 있던 역동성의 모든 에너지가 마치 지난 한 세기에 몽땅 쏟아져 나온 듯 한국 사회는 엄청난 격변과 격동을 겪었다. 그런데 이 역동성의 근원과 출처는 어디인가? 바로 역이다. 주역이라는 뜻이다. 역은 천지자연의 순환 반복 현상과 황하문명권의 흥망성쇠와 기륭화복이라는 운명을 다룬 자연과학이자 사상 철학이다. 중국의 여러 족속 중에서 동이족이 역을 정립하였는데 이 동이족의 기질과 특성을 정통적으로 이어받은 족속이 한민족이다. 역의 사상과 문화가 중국에서는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한반도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역에서 발원하여 갈라져 나온 것들, 가령 역술들이 미신으로 치부되면서도 유력 종합일간지에 버젓이 오늘의 운세로 게재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역의 생명력은 끈질기다. 서구 문명을 대변하는 재벌과 권력층이 주요 의사결정을 여전히 역술에 의존하는 것도 그렇다. 이 부조화의 이중성을
양면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중적이고 양면적이라는 뜻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위선적이다. 한국 사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일제 식민지, 해방, 미군정, 6.25 동족 전쟁, 4.19, 박정희 5.16 군사정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정변, 초고속 경제성장, IMF 경제위기, 촛불 시위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무지막지한 사회 변동을 겪었다. 혼란과 혼동의 와중에서 이치니 원리원칙이니 질서와 규범을 따졌다간 낙오하거나 탈락한다. 생존하려면 자연스럽게 이중적일 수밖에 없었다. 마침 우리 역사와 전통에는 이 이중성이 면면이 이어졌다. 그게 바로 역이다. 역의 이중성 원리는 오랜 세월 문자로 써온 한자의 생성과 창제 원리에도 담겨있다. 제3장글 참고. 역의 음양이치에 의하면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변동 변화 이론이 있는데,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며 세월이 흘러가며 하나의 몸체에 안팎이 있기에 움직이는 원리와 같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중성, 즉 양면성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주역 이론에 의하면 이 음양의 이중성이 변동을 거쳐 4개의 상인 사상으로 변하고 사상이 다시 음양으로 분화하여 8개의 작은 개인 소송계를 이루고 8개의 소송계가 각각 서로 한 번씩 만나는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일정 8회의 단계를 거쳐 64개의 대성계로 변화한다. 인간사회에 적용하면 수시변역, 즉 때를 따라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되 중심과 줏대가 없다. 즉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을 바꾸어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한국 사람은 이 논리에 따라 세계에서 최고로 적응, 즉 변화를 잘하는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 변동과 변화가 역의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의 핵심 개념인 태극과 네 개로 이루어진 국기를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인의 이중성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오로지 생존을 위한 변화 적응에만 매달려 오다 보니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한 점이다. 다시 말해 수시 변혁에는 태극이라는 중심 속에서 때를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는 도가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못한다는 점이다. 복잡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띤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이 단선적이거나 일도양단이다. 쾌도난마와 같이 일순간 시원스러운 측면이 있겠지만 그 토막낸 실들은 그대로 버려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정당화되는 사회였다. 이는 한국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이 단선적이고 일도양단식이었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가 양편으로 갈라져서 극단적 대결과 대립을 불사하는 정치 사회 세력의 진영 논리이다. 단선적이거나 일도양단과 진영 논리는 같은 얼굴이다. 문제는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이런 방식으로 성공하거나 출세한 사람들이 양 진영의 기득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이런 부류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 진영에 소속되지 않은 중도적이나 양 진영 내의 양심적인 인사들이 가끔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거나 잠깐 반짝하는 정도이다. 이에는 공론을 이끄는 지식인 집단인 대학 교수와 언론의 책임이 크다. 앞서 인문학 몰락과 파탄을 언급한 이유이다.